노인의 인생 성형, 어떻게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제가 인생 성형가라고 자막에다 소개하거나 아니면 초기에는 특히 인생 성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었는데, 거창한 사람이 얼굴을 성형하듯이 인생을 성형시켜주는 그런 사람이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창한 사람들만, 거인들만 이야기할 수 있고 위인들만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저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죠. 우리는 인생 대전에서 모두 자기 삶을 놓고 인생을 가다듬어 갑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저도 이제 노인이 됐는데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기에 결정되는 이 인생 후반전에서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성형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이면 멋진 삶을,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자서전을 쓰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서전, 위인전, 우리는 거창한 사람들만 쓰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쓸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가 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집에서는 지금도 내 인생 소설을 쓰면 몇 권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술 마시면서 저 대통령, 저 국회의원들, 저 삼류들, 내가 하면 저보다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서전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써도 되느냐? 내가 쓰면 누가 읽겠느냐?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라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무슨 제목으로 쓸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지? 이렇게 단어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압축을 해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인생을 어수룩하게 살겠습니까? 단단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서전 제목으로 단어가 됐건 문장이 됐든 한번 내 인생을 압축해보자.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아니면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라도 살겠다고 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주제가 잡히겠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마침 후반전에서 결정하잖아요. 축구도 농구도 후반전에서 결정되듯이 인생도 후반전에서 결정되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연습이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는 스스로 자서전을 쓰는 사람, 나를 스스로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제목을 정해보자. 그러면 주제가 잡히지 않겠어요? 주제 있는 인생이 바로 목표 있는 인생이죠. 그런 차원에서 자식한테라도 보여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무도 안 읽으면 나 혼자라도 읽으면 반성이라도 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최고의 노후 준비는 건강입니다. 몸 가는데 맘 가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겠죠.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노인이 됐는데, 뭐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건강진단을 해봤어요. 근데 옛날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1년 만에 한 번씩 오라고 했는데, 이 속 같은데 보기 위해서 3년 반 만에 가서 검사 대기하는 거, 검사 받는 과정, 그리고 결과 나올 때 옛날보다 좀 더 떨리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 괜찮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이 속도 그러고, 그리고 겉에도 그렇고, 시력도, 청력도 뭔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건강검진 하러 가서도 옛날보다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무래도 65년 이상 쓰면, 차도 10년 이상 쓰면 고장나듯이, 제 이 인생 열차를 65년 이상 운전하고 왔는데 여기저기 부품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또 요전에 치과 갔다 왔더니, 치과도 무려 한 4년 만에 한 번 갔어요. 그랬더니 뭐 옛날 그 보철한 거 하며, 그리고 사이에 끼는 거 하며, 치실을 쓰느니 안 쓰느니 옛날보다 주문이 훨씬 많더라고요. 같은데 갔더니 4년 만에 가니까
어디 다른 데 다녔냐고 그래서 안 다녔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치석도 제거를 하고 또 잇몸이랑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제 또 방문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말 잘 들으려고요. 그래, 내가 노후 준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최고의 노후 준비는 건강이니까 검진 잘하고 심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가족력도 살피고 유전 환경, 자기 습관,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어떤 그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뭔가 내가 최고의 의사입니다. 내가 의사예요 지금. 그래서 대변도 살펴보고 먹는 것도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잘 나오는가 이렇게 의학 상식을 갖추고 좋은 것을 하기보다 안 좋은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내 노후 준비를 하는데 먼저 건강이다. 그래요. 중요한 거죠. 최고의 노후 준비는 뭐냐? 노후 준비 1호가 건강이라니까요. 그 다음은 경제 중요하죠. 역시. 경제는 왜? 이게 열쇠죠. 지금 건강과도 직결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경제는 인생의 열쇠다. 문제를 풀어준다. 문제 해결사다. 근본적으로 자녀를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는 적어도 용돈은 드려야 되죠. 부모는 더욱더 경제력이 약해지니까요. 저도 이제 아들 둘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둘 이제 밥벌이 해서 독립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번에 가서 용돈을 조금이라도 어머니 그동안 뭐 바쁘고 둘 이렇게 서울서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방세, 용돈, 학비 어쩌다 한 사람하고 한 번씩 왔다 갔다 그 경비도 무시 못하고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둘 다 지방 떠나서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는 돈을 찍어내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업 뭐랄까 준비하는 기간까지 지나서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어머니 용돈이라도 좀 아무튼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 이게 경제에서 나오잖아 이게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 전부 아니죠.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하면서 클린턴이 선거 유세할 때 이야기 써먹었는데 문제가 또 전부가 경제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고민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잘 조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노동을 더 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떤 소득을 연출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를 절제를 해서 검소하게 쓸 것인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강 문제만 해도 제가 50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검진하고 나서 치과 같은 데 가도 뭘 어쩌야 되겠다 어쩌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안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 건강이 옛날보다 더 챙겨야 할 그럴 그 상황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소득은 줄죠. 노인들 병원비만 해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열쇠가 경제인데 그 이전에 물론 벌어놨어야 되죠. 40대 50대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뭐 노동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소비를 이렇게 절제를 한다든가 이제 그 없는 돈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러면 적어도 본전 인생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전 인생이란 개념도 철저하게 세워야 돼. 지금은 국가나 자녀한테도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애 주기가 생애 경제 주기가 27세 이전까지는 마이너스 손실 구간이에요. 27세에서 61세까지 34년 동안 플러스 구간 흑자 인생. 그런데 그 흑자가 이 27세 이전과 61세 이후 그 흑자 부분으로서 메울 수 없는 적자 부분이 훨씬 커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곡선이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적자고 여기가 적자인데 이 흑자로서 그 두 군데 적자를 메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백제 인생이라고 뭐 인생은 뭐 60부터라고 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본전 인생도 하려면 사실은 기초노령연금도 안 받아야 되니까 상위 소득 30% 안에는 들여야 돼요. 그래야 국가에 안기돼요. 그럼 자녀한테도 안기돼야 되는데 자녀 가르치면서 그러면 자녀한테 용돈도 안 받는다는 얘기냐? 자녀들 요새 집값 비싸고 힘들잖아요. 돈 주면 좋지만 어떻게 손을 벌립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벌어가지고 애들 가르쳐야 되지, 자기 노후해야 되지 하는 게 흑자 인생으로 사는 건 매우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본전 인생만 해도 그냥 나올 때 내가 흔적 없었는데 갈 때도 나 가고 난 다음에 흔적은 없다. 내가 은행이나 국가에나 자식들이나 친인척 누구한테도 사기친 적 없고 손해 끼친 적 없고 그냥 제로 상태에서 왔다 제로로 흔적 없이 가도 훌륭한 인생이에요. 본전 인생만 해도 이제 살아보니까 훌륭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화목해야 되죠. 화목. 가화. 뭐라고 하셨냐면 가화 만사성. 이게 참 망고의 진리더라고요. 가족과 화목해야 돼요. 우선 밖으로 막 떠들면서 마당발처럼 만인을 다 즐겁게 하고 만인을 먹여 살린다.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 다 먹여 살리죠. 한국 사람 다 먹여 살리죠. 정치원 친구들 지금도 그렇게 뻥을 틀었었는데 그런 정치인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위대해요. 근데 그 정치인들 삼류들 자서전 쓰고 뭐 그러잖아요. 책도 쓰고 그러잖아요. 또 정치의 계절 돌아오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위대해요. 그들 중에 좀 괜찮은 친구도 있지만 대체로 말해서는 여러분들이 위대합니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라 해 안 끼치고 이 죄져 가지고 법원이나 검찰청 들락날락 안 하고 훨씬 위대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 중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집에서 갈등합니까? 가족들과. 왜 정치인들한테 핏대? 그 친구들한테 기대할 게 없어요. 물론 잘 뽑아야지만.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슬프게도. 가족 사이에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저희 방송 촬영하면서 신문을 뭐 6, 7개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익산에서 또 뭐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게 동반자살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대체로는 그게 동반자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살해한 다음에 자기가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반자살이라고 마치 자기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면 자기와 같이 가야 된다는 자녀 생명도 자기 소유권이 있다는 그런 아주 가화와는 크게 배치되는 생각이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우선 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지 않은 사람이 밖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천사 같은 소리 듣는다? 말이 안 되죠. 윗사람은 귀를 열어야 되고 아랫사람은 좀 입을 열어야 되죠. 근데 아랫사람이 입을 열 수 있도록 윗사람이 귀를 열어야죠. 사실은 좀 수평화돼야 된다고요. 수직화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게 노인들의 인생 성형, 노인이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려면, 그래서 멋지게 삶을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보통 사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정영기가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선 한번 자서전을 쓰라. 그러면 자기 인생의 제목이 잡히고 주제가 잡히면 목표가 잡혀서 삶을 멋지게 마무리할 것이고, 그러면 인생 후반전을 잘 정리해서 흑자 인생,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노후 준비는 건강부터. 경제가 인생의 열쇠다. 문제 해결서다. 그리고 집안이 화목하라. 집안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 다음에 바깥 사람하고 사이좋게. 집안에서는 호랑이 사자같이 울면서 바깥에서는 막 호인이라는 사람 말 들어가지고 어쩌다 밖에서 있다가 이렇게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그 친구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어떻게 나고. 그래, 살아봐. 너도 한번 이 사람하고 3일만 살아보면 못 살 걸. 나나 되니까 참아도 살지.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이 가족들끼리 이 돈 문제에 안 얽혀야 되는데 요즘 참 가족에서도 돈 문제가 돼 있고, 가족까지도 법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녀에게도 생기고 부모에게도 생기는데, 형제간에도 생기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멋지게 풀어지려면 여러분 나름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